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말이죠. 우리 교수님께서도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박선영 네. 서울시 교육감 후보 후원회장. 네, 맞습니다. 네. 잘 됩니까, 후원이? 네, 뭐 잘 되고 있어요. 이게 후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모으는 건데 저는 돈도 있지만은 눈물, 땀, 정열 이걸 모으고요. 그리고 또 지식 기부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뭐를 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저도 이렇게 저렇게 바쁜데 뭐 그냥 시간을 쪼개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그래도 대한민국 교육 현실이 조금 이제 바로 잡힐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뭐 경제도 어렵다, 교육도 어렵다, 뭐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만큼이라도 이번에 우리 손으로 한번 뽑아보자. 게다가 또 단일화까지 됐죠. 단일화 사실상 된 거죠. 네, 사실상이란 걸 좀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사실상 됐습니다. 네, 사실상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조의연 대 박선영 후보의 양자구도로 가는 거죠. 양자구도. 네. 뭐 그러면 당연히 뭐. 네, 그러니까 사실상 된 거죠. 네. 당연히 또 더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로 또 그러고 후원회장이 제가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쪽 후원회장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후원회장끼리 하면 제가 이길 것 같은데. 좀 잘생겼잖아요. 그럼요. 교수님이 후덕하시고. 네, 후덕하죠. 네. 예, 그리고 또 푸근해 보이고. 네. 그리고 지적으로 충만하시고. 네. 이번에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또 박선영 의원 펀딩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펀딩 그 계좌도 나오고 방법도 나오니까 많이 펀딩해 주시고 나중에 3%의 이자를 받아서 그렇죠. 다시 이제 돌려받게 되는 거죠. 리펀드가 되는데 그 15% 이제 득표를 해야 되는 조건이 붙는데 그걸 될 겁니다. 그건 되죠.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15% 걱정하는 게 아니고 찾아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15%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찾아와야 되고 승리해야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봐서는 찾아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태까지는 아까 좀 멘트를 잘 하셨는데 전부 다 남의 일처럼 생각했어요. 남의 일처럼. 근데 제가 여기 박선영 씨를 잘 몰라요, 사실요. 모르는데 제가 왜 왔습니까? 전교조 위에서 이끌리는 교육감은 안 되겠다라고 제가 분연히 일었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뭐 물방울에 모여서 사실은 강물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게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약간의 어떤 그런 것에 모여서 그게 큰 내를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또 이렇게 신경을 써주신 만큼 또 우리 교육감 후보들이 잘 돼서 말이죠. 전국적으로 자유주의 교육감. 그렇죠. 자유, 창의에 기초한 교육감이 되는 거죠. 우파라고 해도 조금 너무 정치적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자유주의, 학생들의 인권을 생각해주고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해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저 사람들은 인권, 미래 뭐 다 얘기하지만 다 인권 망치고 미래 망치고 대한민국 망치는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냥 겉만 번들을 한 거죠. 좀 제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 낱낱이 파헤쳐서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여러분들 꼭 이 방송 들으시고 주변에 이게 문제야. 너 이것도 몰라? 네 아들이 망치고 있어. 그건 바로 우리 가족이 망치는 거고 대한민국이 망쳐지는 일이야. 알려주셔야 돼요. 나 혼자 알면 뭐합니까? 함께 알아야 정보죠. 자, 그러면요.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내용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봤습니다. 자, 전교조와 그에 편성하는 좌파 교육감 반대. 조동문 교수님, 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후보 후원회장. 그래서 거기 제목이 전교조와 그에 편승하는 좌파 교육감 반대. 이게 어떤 정확한 제 그 헤드입니다. 신문의 헤드죠, 헤드. 그래서 전교조와 같은 쪽에 있는 좌파 교육감 반대. 이겁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이. 오늘 카카오톡, SNS 중심으로 교수님의 글이 일파만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심의 내용이 된 글이죠.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참 좋은 내용을 많이 퍼뜨려야지 하면서 막 퍼뜨리고 있는데 오늘 영상도 많이 퍼져야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죠. 네. 넘어갈까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관심 갖는 게 이제 노동조합이죠. 전교조니까. 그죠? 왜 노동조합인가? 왜 노동조합인가? 그러다 보니까 정치꾼하고 노동자만 남은 슬픈 교육 현실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의식이죠. 정치꾼과 노동자만 남은 슬픈 교육 현실이다. 그 다음에 전교조에 업혀가는 좌파 교육감이다. 이것이 이제 제가 문제의 어떤 이제 세 꼭지로 잡은 거고요. 그리고 네.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좀 가져갖고 아래에 있는 두 가지를 다룰 겁니다. 네. 왜 학생 인권 조례인가? 그죠? 인권을 뺏어 길어서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예요, 사실이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인권을 다 누구든지 다 붙여야 되는데 그건 아니죠. 따라서 학생 조례, 물론 인권이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무늬만 혁신의 학교예요, 무늬만. 혁신을 무색하게 하는 혁신을 무색하게 하는 혁신학교가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앞에 이제 세 개를 말씀드리고, 그다음 한 번 더 기회를 이제 잡아서 네. 인권조례 이제 연장으로서 이제 학생조례 이거를 비판하고, 그다음에 혁신학교를 비판하는 이렇게 이제 꾸려 나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그 노동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렇죠. 미래를 그렇죠. 대비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혁신적이고 네, 그렇죠. 또 미래를 대비하는 꼼꼼한 설계가 필요한 일들인데 이걸 노동으로 표현한다면은 결국 학생들은 선생님 뭐 일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옛날에는 뭐 이제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어려움 막 쫓아가서 밤새 도와주고 말이죠. 학생을 위해서 뛰었는데 이걸 노동이라고 평가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이제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을 했는데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제 강의죠. 무엇이 문제인가? 뭐 강의도 되고 그다음에 일종 호소도 되고 뭐 선거 운동도 다 겸하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정치꾼과 노동자만 있는 한국의 슬픈 교육 현실. 그다음에 전교제 이끌리는, 그리고 사실상 전교제 영향력 하에 있는 교육감, 이것이 문제입니다. 네. 요거를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교사가 노동자입니까? 저는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교사가 노동자입니까?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필히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공제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을 때까지 배워요. 그리고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스승이 될 수 있는 건데, 하지만은 제도적으로는 가리키는 걸 갖다가 업으로 하는 직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도적으로는. 그래서 제도적으로 가리키는 것을 업으로 만든 결과 교직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이것이 교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원은 남을 가르치는 위치예요. 이게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렇죠. 남을 가르치는 위치예요, 지금. 따라서 절차 탁마죠. 딱 어울리는 거죠. 절차 탁마의 자기 절제,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왜 느닷없이 노동자인가? 저는 항상 이게 좀 문제예요. 왜 노동조합인가? 그러니까 노동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교조 입장을 따르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필히 노동자가 있느니라. 이건 아니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패러디도 되는 거죠.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필히 노동자가 있느니라. 이거는 아니에요, 사실이요. 우리가 다 배우고 가르치고 하면서 또 배우고 가르칠 때 그걸 본업으로 하는 천직으로서의 교직을 사유지를 만들어 드렸는데 왜 이걸 노동조합으로 표현하고 노동자를 얘기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이렇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제기. 사실 요즘 전교조라고 이제 표현되는 교원 노동조합,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말이죠. 그 이념이 우리가 다르다. 대한민국 정체성에 따라가는 이념이 아니라 왠지 북에 경도돼 있다. 그렇죠. 이런 그 의혹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현실을 보면 교사를 존경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아니, 이게 스스로 노동자로 여기는데 어떻게 교원을 존경할 수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했습니까? 스스로 노동자로 여기니 교원을 존경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헬렌 켈러 아시죠? 그럼요. 삼중장애예요. 삼중장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삼중장애인데
이 헬렌 켈러 여사를 키워낸 앤 설리반 선생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또 그 사지, 또 하나도 아니다. 하나, 둘, 셋, 넷. 사지가 없는 오답게 이거를 도와주되 혼자 하게 하라. 이런 교육 철학으로 오닥깎개를 성공한 사회인으로 키워낸 타다시 선생님. 이분들은 노동자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스스로 노동자로 왜 그걸 갖다 그러면은 이대로 하면은 앤 설리반 그다음에 타다시 이분도 노동자가 돼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좀 참 제가 이해를 못하고 가슴이 아픈 거죠. 바로 이게. 그다음에 노동자를 한번 좀 제대로 보자고요. 노동자는 이제 노동과 자본의 갈등 구조에서 만들어진 용어 맞죠, 그렇죠? 누구도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자 간의 어떤 대립 구도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노동과 자본의 이해는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기여한 거를 찾아가는 거는 다 합의합니다. 그런데 기여한 몫을 찾아갈 때 그 경계를 긋는 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그러니까 합을 하면은 100이 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더 달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를 들어서 52대 48, 60대 40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달라 하니까 100이 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동과 자본의 이해는 이렇게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그럼 교사를 노동자로 볼 때 그러면 교사와 대립되는 계급.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노동자면 이제 자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교사를 노동자로 볼 때 그러면 교사하고 대립되는 계급 또는 상대방이 누굽니까? 나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학생이 대립되는 어떤 상대방도 아닐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노사 하면은 사측은 누구냐 이거예요. 사는 그건 이제 분명히 좀 정해지죠, 그건요. 상법에서 정해지는데 이건 이제 상법에서 나온 노자가 아니잖아요. 노사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교사를 노동자로 보면은 교사 대립되는 계급 또는 상대방은 사실 학생이거나 학부모이거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보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그러면 뭐 기존의 정치 질서 또는 기존의 정치인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교조는 솔직히 허수아비를 공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이분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제 눈에는 보여요, 사실요. 그러면 뭔가 카운터파트가 있는데 교사를 노동자로 볼 때 교사와 대립되는 계급은 누굽니까? 학생일 수 없고 학부모일 수 없고 사회 제도도 안 돼. 그럼 도대체 뭐야? 전교조는 허수아비를 공격하는 거가 되는 것이 맞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네. 저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전교조 하면은 이념적 교육이다, 그렇죠. 또 편향된 교육이다, 어떤 정치적 교육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노조로 생각하고 노동자로 생각한 다음에 그걸 규정해 놓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노동조합이 허수아비하고 싸우고 있군요. 그렇죠. 허수아비하고 싸우는 거죠. 뭐 몰라요 도대체. 일종의 뭐 허공에다 찌르고 허공에다 발기질하고 뭐 돈키호테 같기도 하고. 돈키호테. 그다음에 이제 조금 좀 약간 좀 양이 빡빡한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현장에는요 정치꾼 또는 좌파 경제학자들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상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근거를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전교조 위원장의 최근 서신 5월 23일에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이죠. 그걸 한번 봤습니다. 서신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조합원 동지들. 뭐 이렇게 전교조니까 다시 일어서는 5월입니다. 이게 어떤 선생님이 뭐 이걸 갖다가 뭐 조합원 동지들은 그래 넘어갑시다. 그런데 뭐 다시 일어서는 5월입니다. 이 정치인들 아닙니까? 정치인들. 5월 하면 5.18 떠오르지 뭐 그런 거죠. 5.18. 보면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이제 화살표인데 최저임금법 개혁 시도에 맞선 투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본 편향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투쟁을 쭉 지속해 왔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이렇다면 이게 무슨 뭐 정치꾼이죠 뭡니까? 자기네들이 했다는 거 이건 제가 근거가 있는 거죠. 전교조 위원장 제가 함자는 안 썼습니다. 최근 5월 23일 서신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 안에 보면 이게 있는 거죠. 최저임금법 개혁 시도에 맞선 투쟁,
자본 편향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투쟁을 해왔다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제 경제학 교수 아닙니까? 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면 뭐죠? 우리가 되게 임금이 낮은 나라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자본적으로 기울어진 국가가 되면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여야 되는데, 이러면은 현실은 반대. 그렇죠. 만약에 이게 맞다면은 모든 전 세계 자본이 한국으로 그냥 밀물듯이 들어와야 되겠네. 그렇지 않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보면 사실상 글은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게 격한 것만 이제 짜집기 하면은 이제 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제가 또 여쭤볼게요. 이제 전교조는요, 이겁니다. 이제 자본 편향의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투쟁이 완벽하게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 맞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회주의 국가는 왜 지상낙원이 아닙니까? 이걸 답하셔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렇지. 이걸 답하셔야지 그냥 뭐 선언하고 프로파간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다시 여쭈면은 전교조는 자본 편향의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투쟁이 완벽하게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 왜 가난한 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안 하잖아요, 지금 말이죠. 맞아요. 우리가 제일 이제 많이 귀담아 듣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거의 잎에 붙은 게 바로 뭐냐면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다. 이거는 사실은 그럴 수만 있으면은 지상낙원이죠. 지상낙원이죠. 능력에 따라서 이게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 하는 거야.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을 수 있어. 이게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뭐 지상낙원이죠. 낙원이죠. 북한이 주장하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지상낙원 건설 이거는 인류 최대의 사기극. 아이씨. 사회주의 실험이 왜 실패했습니까? 사기극이니까 지금 능력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요.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할 수가 없어요. 모자라. 능력에 따라 요만큼 해갖고 그렇죠. 필요에 따른 걸 어떻게 그 많은 걸 더 충족시키겠어.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붕괴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 체제에 맞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여태까지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개발연대에서 볼 때 보면 잠시 자본 쪽에 좀 유리한 적이 있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보면요. 이대로 한다면은 뭐 자본 편향의 운동장을 뭐 교사들은 이런 얘기 사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보면요. 이거는 좌파 경제학자들이 하는 거고, 좌파 경제학자들이 다 대학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대변을 해줘야 되는 건데, 조금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늘 표현할 때 이거를 많이 써먹는데, 능력에 따라서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다. 이게 가능하다면 완벽한 건데, 제가 하는 말씀 있잖아요. 치타 허리에다가 코끼리 다리. 붙이는 거죠. 거기다가 독수리 날개 달기.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죽죠. 죽죠. 네, 그래서 우리 또 좀 약간 좀 조크를 하면은 여성분을 하지 맙시다. 남성. 잘생기고 튼튼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 잘생기면은 뭔가 허약해. 뭐 어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조건은 없는 거야, 사실. 그렇죠. 이쁘고 착하고 이게 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뭔가 부족해요. 그거를 다 충족시키는 여자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말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완벽한 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제가 할 만큼 하고 필요하면 뭐 다 분배받는다. 이거는 지상낙원인데 불가능한 거죠 지금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사회주의 실험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면은 이런 이제 좌파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여과 없이 그냥 교육 현장에서 하신다고요. 이게 좀 제가 한 게 아니고 5월 23일 날 정규직 위원장께서 쓰신 서신에서 제가 일부를 갖고 온 거를 제가 해석한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겁니다, 지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의 박물관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를 우리가 모른다고요. 자본은 노동을 착취하는가? 아니에요, 안 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착취합니까? 지금. 예? 마르크스 시대에 노동조합이 없었어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자본이 굉장히 희소하고 사람은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의 우위가 있었죠. 그리고 노동자를 보호할 만한 어떤 이제 법제, 그게 못 따라갔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잠깐 있을 수 있었지만은 지금 자본이 노동을 착취합니까? 이거는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해보고 기업할 수 있는 분은 한번 진짜 기네스북에 올라가실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자본은 노동을 착취한다. 이렇게 고정관념 가지 마세요. 지금. 구태연한 그렇죠. 발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노동과 자본이 지금 이게 대립이 아니고 노동과 자본이 결합 간의 경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뭡니까? 노동과 자본이 결합된 회사 아닙니까? 네. 그렇죠. 노동과 자본이 결합된 것 간에 뭐예요? 지금 경쟁이에요. 지금. 경쟁. 따라서 노동이 무슨 뭐 착취당하고 그 자본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말이죠.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은 사실요. 거기 제가 좀 끔찍한 얘기를 썼는데 좌파에서 보기를 자본은 노동의 친구예요. 자본은 노동을 착취하는 게 아니고 자본은 노동의 친구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보세요. 간단해요. 대기업의 임금이 높죠. 그렇죠. 높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다 삼성 가려고. 높죠. 그건 뭐냐? 노동 생산성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에 따라서 부가가치 만들어주고 그걸 팔아서 자기가 기업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의 임금이 왜 높지? 그 노동 생산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왜 노동 생산성이 높냐? 그걸 물어보면은 자본 장비율 한 사람당 기계가 많다고 그러죠. K 오버 L. 그러니까 L은 사람이고 K는 기계예요. 한 사람당 기계가 많은 거죠. 노동 장비율이 높아서 임금이 높은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현대차 가보세요. 뭐 얼마나 로봇가 그렇죠. 있고 다 뭐 그거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고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 장비율이 높아서 임금이 높은 거죠. 그래서 결국 자본가가 노동자의 고임금을 만들어준 것은 맞죠. 이거 부정하시겠어요? 부정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보면요. 그러니까 뭐죠? 금방 말한 대로 자본은 노동의 친구가 되는 거죠. 고임금이라야 양질의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사람을 데리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자본가들이 지금, 예? 그걸 생각하셔야지, 지금. 자본가들이 지금 양질의 어떤 그 노동자, 근로자를 위해서 그냥 왜 비딩하는 거죠. 뭐, 우리 오면 뭐 해줄게. 그거죠, 보면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뭐 자본이 봉건주의적인 사고에 그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 잘 나가는 뭐냐면 삼성의 자본과 삼성의 노동이 잘 결합된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사성전자가 삼성전자한테 꿀리는 게 뭐냐면 사성전자의 뭐예요? 노동과 자본의 결합은 엉성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경쟁을 하는 건데 뭘 도대체 지금 무슨 뭐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고 말이죠. 노동 편향적인 기울어진 운동자 이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더군다나 좌파 경제학자도 아니신 그죠? 그런 분들이 결국 자본은 노동의 친구다. 그렇게 된 거죠. 친구끼리 싸우게 되면 둘 다 망한다. 그렇죠. 일자리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좀 뭐 죄송하지만은 이제 이렇잖아요. 이제 거제 뭐 좀 눈물 겹죠. 사실이요. 거기 이제 뭐 선박원 회장이 이제 고용에 아주 뭐 좀 많이 좀 되는 노동 집약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반도체는 다 기계가 찍어내요, 지금. 네. 그런데 슈필된 조선은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조금 더 그걸 좀 시어를 갖다 많이 갖고 가려다 보니까 결국은 둘이 동반 자살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카운터파트를 잘 봐야 돼. 우리 지금 둘이 카운터파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밀고 땡기고 이렇게 호흡 맞춰가면서 잘 전달한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노사 관계에 돼. 그렇죠. 내가 지금 뭐 게스트라고 뭐 내가 이렇게 대접받으면 되냐? 아니면 저 신인식 대표가 내가 대표인데 말이야 무슨 게스트인 뭐 주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보면요. 그래 저는 늘 존중해주고 그래야 신인식이 잘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 우리가 사실은 게스트고 그다음에 대표로서 그렇게 잘 하는 거죠. 그래 우리 뭐냐면은 이제 제 앞에 계신 이제 가상의 어떤 그런 이제 오디언스를 상대로 제 호소할 때 우리가 호흡을 잘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소비자를 위해서 상품을 갖다 팔려면 잘 맞춰야 되지. 뭘 도대체 자본이 무슨 노동을 갖다 뭐 창출하고 이런 시각을 왜 가지십니까? 그리고 지금 분명한 거는 노동조합이 있어요. 사실이요. 따라서 마르크스 경제학이 박물관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먼지도 안 닦은 상태에서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우리 현직 교사들의 일부십니다. 다 그렇다고는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일부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자본에 대해서 그렇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사회에 나가서 부자들은 내 돈 뺏어가.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나 그렇죠. 몰래 몰래 쉬어야지. 뭐 그런 거죠. 어차피 똑같이 일하면은 뭐 내가 손해야. 그러면 기업은 망하고 그렇죠. 자기 일자리는 없어지고. 그렇죠. 그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모든 것의 근본의 어떤 근본은 뭐냐면 교육이에요. 맞습니다. 뭐를 가르치고 뭐를 공유했냐?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잘못된 걸 공유하면은 진짜 죄송한데 독국물을 갖다 주입하는 거야. 어디다가? 인체 아닌 머리에다가. 그럼 어떻게 해? 독국물을 갖다 주입하면 어떡할 거야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도대체. 참 화가 나는 진짜로 거죠. 그 교수님 말씀에 좀 제가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학생들을 만났는데 이 학생들이 부자에 대한 혐오감이 있더라고요. 글쎄 왜 그럴까? 내가 부자 되면 되는데. 착취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아니다. 네네. 함께 살아가는 거다. 나는 성공할 수 없다.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아니죠. 보면.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을라나. 오히려 더 노력하고 자본과 잘 융화시켜서 그렇죠. 자기 개발을 하고 그렇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그렇죠. 성공하고 그렇죠. 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즐길 줄 알고 그렇죠. 뭐 다 성공하면은 뭐 다 사장되고 뭐 이건이 되면 대한민국의 쓰레기는 누가 치웁니까? 생태계는 뭐 큰 나무, 작은 나무, 그렇죠. 이끼도 살고 묘목도 살고 그렇죠. 아름드리 나무도 그게 다 생태계거든 보면 맞습니다. 그게. 그걸 갖다 어떻게 다 뭐 모든 게 다 고목이 돼야 됩니까? 거목이 돼야 돼요? 그건 아니죠 보면.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그 뭐를 이제 픽업했냐면은 이제 5월 23일자 서신에서 네. 이걸 제가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 예, 이제 전교조 위원장 서신 끝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끝부분에 동지들이여 오라 나무로 가자 북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러면 이거 정치인이지 이거 교사는 아니잖아요 사실이요. 이게 제가 화가 나는 게 도대체 아니 전교조 위원장 서신 끝 맞습니다. 동지들이여 오라 나무로 가자 북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우리는 벌써부터 남북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한라에서 백도까지 다시 만나 신명나게 춤추는 광경을 떠올려 봅니다. 평양에서 서울에서 함께 진행하는 참교육 실천대회를 꿈꿔 봅니다. 이렇게 끝나요. 예. 제가 이제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래요. 전교조 회원께서 한라에서 백도까지 다시 만나 신명나게 춤추는 것은 그렇다 칩시다. 네. 그렇게 하시라고 하라고. 하세요. 하지만 어린이는 왜 신명나게 왜 춤추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린이는 뭐야 피교육자인데. 그러면 어린이는 왜 신명나게 춤추어야 하는가? 이걸 답하세요. 답하세요. 지금요. 어린이는 전교조 회원의 부속물입니까? 손 들어. 그럼 손 들고 내려가. 그럼 내려가고 일로 와. 그건 아니잖아 지금. 만약에 독립적 인격체라고 했으면은 물론 이제 배우는 과정이니까 교사보다 생각은 짧겠지만은 이 안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은 어린이는 전교조 회원의 부속물인가 물어볼 때 어디서 부정을 못 할 겁니다. 다시 읽어드릴까 보면요. 네. 아니 여기 보자고 보면요. 우리는 처음부터 벌써부터 남북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한라에서 백도까지 다시 만나 신명나게 춤추는 광경을 떠올려 봅니다. 평양에서 서울에서 함께 진행하는 참교육 실천 대회를 꿈꿔본다. 제가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전교조 회원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칩시다. 하지만 어린이는 왜 신명나게 춤춰야 되느냐. 뭐를 안다고. 그렇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동원되는 어떤 대상입니까 학생들이. 이거를 제가 딱 보고 주먹이 좀 불끈 져졌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좀 죄송하게 교수들 똑같은 교직이 있기는요. 그래갖고 뭐 대학에서 있다고 해서 그거를 뭐 근거로 해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그런 생각 없어요. 단 뭐냐면 같은 교직이 있어 제가 볼 때 화가 나더라고 지금.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전교조 서신에 말이죠. 동지들이란 좋은데. 예? 학생들 말이죠. 한 사회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아주 미숙한 일원이지만 또 한 가정의 일원이기도 하고요. 네네. 부모 입장에서는 말이죠. 화가 나요. 저는 들어가서 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통일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의 애들은 헐벗지만 우리가 인권적으로 그들을 우리가 노예에서 구출시켜줘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교육이 된 다음에 자 우리 손잡고 함께 춤추자. 이거는 괜찮죠. 네네. 그런데 뜬금없이 그거 다 빼놓고 마치 북한이 지상 낙원인 것처럼 북한과 언제든지 백두에서 한라에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정에 와서요, 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래서 참 우리가 이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컷을 더 보여드릴게요. 한 컷을 더 똑같은 건데,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 뭐 맞습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중요한 거죠. 지금요. 그렇죠. 통일하면 됩니까? 무조건? 안 되죠. 안 되죠. 통일이 우리 민족의 염원. 그러니까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묻자는 거죠. 그렇죠. 통일만 하면 됩니까? 아이고, 그건 아니죠. 아니죠. 적과 통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통일지상주의입니다. 통일지상주의. 네. 이게 바로 통일지상주의 앞에 보시면요. 여기 보면요. 동지들이요. 오라 나무로 가자 북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적과 통일해도 좋다는 얘기잖아요. 통일지상주의에 빠지면 안 되죠.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조금 좀 뭐랄까 이제 독일 얘기를 좀 하게 이제 경제학 교수니까 이제 이거를 좀 평소에 좀 관심 있게 봤는데 독일 통일했잖아요. 네. 독일이 이제 통일할 당시에 동서독의 차이가 있잖아요. 인구도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독일 통일할 때 보면은 서독이 인구가 많았지만은 사실은 동독은 아주 서독에 비하면 아주 작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인구에서 볼 때 부담을 못 느껴요. 근데 우리는 한국이 5천만이고 북한이 한 3천만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이 정도는 굉장히 헤비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지금요. 5대 3의 결합 비율은 무지 헤비한 거예요. 지금 제가 정확히 숫자를 갖다 기억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동독은 서독보다 훨씬 적었어요. 비율로 보면은요. 네, 그리고 동서독의 어떤 경제력 차이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구도 별로 동독의 서독의 몇백이 안 되고 경제력인 차이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런데도 독일이 힘들어했다. 우리나라는 5천만에 3천만을 갖다 껴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력의 차이는 뭐 200분이네 지금. 그걸 어떻게 할까 도대체 이걸 생각해 봤냐 그거죠 지금. 통일되고 난 뒤에 동서독 간의 갈등이 어마어마해서 젊은 청년들이 막 싸우고 말이죠. 뭐 혈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렇다고 뭐 그 선거운동 차원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는 또 이제 뭐 경제 교수니까 이건 하나 기여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이 실은 통일 비용을 성찰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꼭 들으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 네. 예? 독일이 실은 통일 비용을 갖다 성찰하자는 겁니다. 독일 통일이 1990년에 이루어졌어요. 90년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990년에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10년이 지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0년대 초에 독일이 통일 후유증으로 무지 시달렸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OECD의 그 국가 중에서 최저 성장률을 기록을 해가지고 어떤 별명을 얻었냐? 유럽의 병자란 별명을 얻었어요. 지금 상상을 못해요. 지금 가장 EU에서 누가 제일 펄펄 납니까? 독일.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은 2000년도에는 OECD에서 지금 가장 지금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왜? 통일의 후유증으로. 그래갖고 어떤 치욕적인 별명이냐? 유럽의 병자. 이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지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또 걔는 이제 뭐 너무 이렇게 과장하는 것 같아서 좀 구체적인 어떤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화면 보실 수 있나 모르겠는데. 이렇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이래요. 통독 전후 독일의 경상 국내 총생산하고 주변국의 비교입니다. 그러면은요, 거기 프랑스를 보시면요, 86, 87 쭉 내려오죠. 그리고 이제 90 있고, 그다음 쭉 내려갑니다. 거기 보면은, 거기 이제 빨간 게 뭐냐면은 86을 분모로 하고 90을 분자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90이 독일이 통일된 해 아닙니까? 따라서 통일 전 86년을 갖다가 일로 했을 때 90년에 얼마만큼 경제가 성장했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그 사이에 1.3배만큼 성장했고 이런 얘기죠. 독일이 1.32배만큼 성장했고 네덜란드가 1.31배만큼
영국의 1.29배, 그 다음에 미국의 1.3, 게 대개 한 30% 정도 성장했어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이제 86을 갖다 분모를 했을 때 90년. 이게 경상이니까 이제 실질을 안 해요. 근데 같은 차원이니까 비교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90년에 통일됐어요. 그래서 91, 90이 내려가죠. 그래갖고 이제 2002까지 갔는데 제일 아래 보시면은 네. 91년도를 분모로 하고 2002를 분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그 이후에 10년을 본 거예요, 지금요. 20년이 이제 예, 성장률이 그러니까 유럽에 비해 예, 많이 떨어졌네요. 예, 그런데 거기서 보면 프랑스는 뭐냐면은 이제 10년 사이에 1.6배가 된 거야. 네. 당연히. 오, 근데 독일이 뭐예요, 독일이? 제일 혼자 1.4밖에 안 돼. 예. 그 다음에 거기 네덜란드 보세요. 1.8, 그죠? 1.8. 예. 미국도 뭐예요, 지금 거기? 제일 끝에 1.8이죠. 1.8. 그죠? 그러니까 거기 앞에 보면은 이제 86월 때 분모를 했을 때 미사계나마 독일이 제일 높아요. 잘 보세요. 1.32가 돼갖고 프랑스나 뭐 네덜란드보다 좀 높았어요, 지금. 그렇죠? 통일되기 전에는. 그렇죠? 예. 예. 그러던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그냥 골았어. 골아갖고 지금 뭐냐면 통일되고 나서 91년을 분모를 했을 때 네. 워낙 켜이게 이제 누적된 게 뭐예요? 저성장이다 보니까 91을 분모로 하고 2002를 갖다 분절을 하면은 그게 13년 사이에 이제 성장률을 다 누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 보면 프랑스는 이제 1.62배가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1.85가 됐고, 이건 작은 나라니까 좀 그렇다 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도 1.79 되고, 미국도 1.78인데 이게 독일이 1.4야, 1.4.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유럽의 병자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병자. 네. 왜 그렇게 됐는데 통일에 대한 후유증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훨씬 더 우리보다 여건이 좋았는데 우리는 도대체 흥분만 하죠, 도대체.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까? 통일의 비용을. 안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세요. 그러니까 네. 제일 위에 표일 오른쪽 위에 보면 에코스 통계입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냈겠어요, 제가 이거를. 에코스 통계 이게 지금 유럽 통계예요, 지금 이게. 따라서 통독 전후 독일의 경상 국내 총생산 및 주변국을 비교해 보세요, 지금요. 이렇게 잘 나갔던 독일이 통일 때문에 완전히 꺾였잖아요, 지금요. 그 다음 다시 이제 좋아졌지만은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통일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까. 이런 게 없어. 평양라면 먹고 그게 통일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근데 왜 그렇게까지 지금 그게, 글쎄, 그건 뭐, 좀 뭐 잠깐 우리가 뭐 흥분도 되고 뭐 좋으니까 그렇지만은 좀 그거 지나고 나면은 좀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은 흥분해도 돼. 흥분할 자유가 있어. 흥분할 권리가 있어. 네. 아, 근데 정치인들은 아주 엄숙하고 냉철해야 될 의무가 있어, 사람들은. 그래서 흥분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말이죠. 뭐, 껴안고 말이죠, 보면.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예? 이거를 보시면은 좀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네. 전교조가 스스로를 노동조합으로 칭하고 주장하는 한, 그렇죠? 전교조가 스스로를 노동조합으로 칭하고 또 그래도 주장하는 한 교육 현장에 선생님은 안 계시겠네. 그렇죠? 그렇죠. 정치꾼만 노동자만 남겠네. 그러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예요? 학생과 학부모야, 지금. 근데 도대체 뭐야, 지금? 교육 현장에 선생님 안 계시고 정치꾼과 아까 보셨잖아. 뭐 네. 남마루 뭐 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오라 가라 뭐 이거 뭐야 도대체. 이게 정치꾼이야, 교사야, 지금. 학생 학부모만 피해를 보시는 거지. 보는 거죠. 대한민국도 멍들죠. 함께. 그렇죠. 길게 보면은 대한민국 멍들면은 전교조 선생님들도 사실은 제가 뭐 극존칭을 썼습니다만 전교조 선생님들도 스스로 뭐죠? 누워 침 뱉는 그런 꼴이죠. 네. 자기 발등 자기 찍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이런 것 같아. 설문조사는 아니고 좀 편하게 웃읍시다 보면. 네. 학생들은 노동자가 아닌 선생님에게 배우고 싶어요. 그렇죠. 노동자가 아닌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 네. 학부모도 정치꾼이 아닌 선생님에게 자식을 맡기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헤아리셔야죠. 무슨 도대체, 뭐, 노동자 도대체, 정치 오라가라 도대체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거니까 이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이제 보다시피 전교조의 지배를 받는 교육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로 열고
그다음에 거기다 의문표를 하고 가로 닫고 조금 이제 신중하게 표현한 거죠. 그렇다고 뭐 전교조 지배를 받는다라고 제가 못을 박을 수는 없잖아요. 네. 하지만은 전교조 지배를 받는 것 같이 보여, 내 눈에는 거의 보여. 그래서 그냥 의문표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거를 제가 왜 의문표를 했는가를 좀 보세요. 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좌파 교육감 후보의 이름은 제가 안 썼잖아요. 일부러 안 씁니다. 제가 네. 좌파 교육감 후보의 홍보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네. 봤습니다. 촛불 교육감 후보란 말이 나와요. 아유, 촛불 교육감 후보란 말이 나와요. 제가 이거 동영상 갖고 있어요. 지금 제가 네. 노트북에. 아니 교육을 이끌 수장 의 머리와 입에서 나오는 게 겨우 촛불 교육감 후보? 아,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지금, 이게.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사실 이게 지금. 교육을 이끌 수장, 그것도 교육이 고등교육이 아니잖아요. 중등교육이 대학교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배워야 돼. 지금 피교육자가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무색무취로 가치관을 잘 형성하게 해줘야 될 그런 이제 분들이 교육을 이끌 수장의 머리와 입에서 나오는 게 겨우 촛불 교육감 후보? 에이. 참. 아니 이게 촛불 대통령, 에이, 촛불 교육감 후보. 그건 뭐 보면은 촛불 대통령은 정치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거는 용서합시다. 네. 어떻게 보면은 용서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용서. 하지만 교육감이 무슨 촛불이야 도대체? 무슨 촛불이야 도대체? 네? 에이, 참. 이렇게 휩쓸리니 에이, 말이죠. 참. 참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전교조 위원장의 서신에도 네. 아까 5월 23일 서신에 이게 나와요. 네. 동지들 1700만 촛불 항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도 왜 나와? 근데 하여튼 이거는 제가 다 있잖아요. 23일 날 그 전교조 위원장의 서신에 나오는 거예요. 동지들 1700만 촛불 항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나와요, 지금. 그러니 전교조 업혀가는 전교조 교육감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무슨 근거 없이 얘기합니까, 지금 이게?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전교조 업혀가는 전교조 교육감이란 말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운데 가면 동그라미 표시가 있죠. 네. 전교조의 지배를 받는 교육감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교육 현장이 이러니 교육감이 아니 그분이 사실 얼마나 좀 지성인입니까? 그 어떻게 그 머리 그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까, 도대체? 예? 정치구가 막 안무하는 학교 현장. 어떻게 보면은 3만 불 소득에 네. 국가에서 교육 수장에 그 정도 생각밖에 못해? 아이고 창피합니다.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제발 에이, 좀. 참. 그리고 선거 잘해야 됩니다. 네. 박선영 그러고, 후보 꼭 찍어야 돼요. 그러고, 박선영 후보도 기호가 없죠.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름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이름으로 거예요? 써갖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래서 박선영 후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어디도 박선영이라는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제가 그렇죠. 여기 네. 본문에는 안 나오죠. 근데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하여튼 제가 그 인터넷 방송 무제한으로 홍보할 수 제가 있습니다. 일부러 뭐 그 안 써도 돼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교수니까 사실 컨텐츠 프로바이딩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제가 네. 무슨 아무개 이렇게 뭐 제가 그렇게 할 뭐 사람도 못 되고 수줍어서. 또 그러고 또 제가 가서 그럼 되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지성인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우리 학부형들이 보고 느끼고 배워서 주변에 알려야 되겠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에필로그에 왔는데 그래서 지금 4차 혁명 그죠? 그죠? 그렇죠. 4차 혁명이죠. 이게 지식혁명으로 줄여서 부르는데 4차 혁명 시대야. 자유와 창의가 교육의 근본이 이어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부정하시겠어요? 그죠? 평등 그겁니 아니죠. 네. 4차 지식이야. 4차 혁명 시대에 자유와 창의가 교육의 근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맞죠? 그러면은 성과급 교원 평가 폐지를 주장하는 전교조.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전교조의 지원을 받는 좌파 교육감 후보가 어떻게 자유와 창의에 기초한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 의문이죠, 보면은. 맞습니다. 도저히 저도 학생 평가를 받아요. 그거 겁내지 마세요. 제 강의 평가 어떠실 것 같아요? 한번 알아맞혀 보시라고. 제 강의 평가 어떨 것 같아요?
좋겠죠. 몰라. 그건 몰라. 난 관심도 없고 보면. 그건 뭐 교수님 당연히 뭐 1등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그건 뭐냐면요. 학생들 실험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평가가 완벽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그렇죠. 그래도 그 좀 코 흘리게 그렇죠. 그다음에 좀 미숙하더라도 선생님에 대한 어떤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약간 그걸 한번 좀 반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걸 갖다 교원 평가를 왜 페이지를 갖다 원하고 성과급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무슨 뭐 그냥 평등주의, 뭐 획일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와 창의에 기초한 교육을 하시겠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거기 마지막 다시 보면은 성과급 교원 평가 페이지를 주장하는 전교조 그리고 그런 전교조의 지원을 받는 좌파 교육감 후보께서 자유와 창의에 기초한 교육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못한다 그거죠. 못한다 그거죠. 그래서 교육은 변해됩니다. 이게 이제 구호를 교육은 변해됩니다 그거죠. 솔직히 뭐죠? 좀 더 정확히 하면은 교육은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변하기 전에 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요. 그래서 제 주장입니다. 우파적 가치와 철학 그리고 건강한 사고에 기초해 한국 교육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합니다. 이거는 진짜 뭐 앞에서 막 박수 치시는 것 같아. 많은 분들이. 이거 우리 뭐 아무도 없지만은, 우리라도 좀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저기, 저 이승현 저기 선생님 좀 박수 좀 치시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변합니까?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이렇게 방향 보니까 우파적 가치와 철학, 그리고 건강한 사고에 기초에 한국 교육의 역사를 다시 쓰자 그거죠. 진짜 중요한, 가장 중요한, 오늘 제가 몇 분 강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선거운동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뭐죠? 딱 한마디. 좌파 교육감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좌파 교육감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좌파 교육감은 안 됩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13컷을 제가 준비한 겁니다. 너무 길게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내용 이것만 알아도 말이죠. 그렇죠. 주변에서 야 전교조가 뭐니 하면 딱 이렇게 얘기하시면 딱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거기에 교육은 변해합니다. 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파적 가치와 철학 그리고 건강한 사고에 기초해서 한국 교육의 역사를 다시 써야 됩니다. 결론 좌파 교육감은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교수님. 한번 제가 더 다음에 그 혁신학교를 포함해서 인권조례 붙여가지고 한 번 더 하게. 이게 뭐라고 이게 3번 정도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도 돼요? 그럼요. 출연료도 안 주면서 맨날 나오라고 그래갖고. 대신 제가 식사. 식사. 맞습니다. 현물로 받으니까. 근데 이제 이제 조심할 건 뭐냐면은 저는 이제 선거운동원이 돼요. 등록을 해서 제가 사드리면 안 돼. 큰일 나. 그리고 제가 그렇죠. 준비했습니다. 신혜한수에. 그러니까 근데 밖에 나가서 안 보고 저 여기 짜장면을 시켜서 신혜한수에 좋은 반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이게 뭐 학술적인 것도 아니고 투표를 하시니까 이제 남녀노소 다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좀 편하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내용 너무 좋습니다. 많이들 이걸 퍼나르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70만까지 안 올라갑니까? 한 70만까지 올라가 보자고요. 그러니까요. 왜 안 돼? 해야죠. 제가 평소에 제 성적을 알거든요. 말은 못하는데 창피해서.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는 뒤에다 공을 하나 더 붙입시다. 공을. 제발. 공을 하나 더 붙여갖고 한 70만까지 올라가자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하면 곱하기 2, 140만. 140만 누군지 아세요? 유권자가 140만이야. 일반 시민이 아니잖아. 유권자 140만이 한결같이 가면 뭐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그렇죠. 좌파 교육감은 안 된다. 그렇죠. 좌파 교육감. 그리고 혹시 가능하면 이게 조금 더 좋고 농담인데 저쪽에도 무슨 후원회장 계실 거 아닙니까? 그쪽하고 저하고 디베이트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길까? 제가 질 것 같아. 저는 근처도 못 갈 것 같아. 저는 저자들은 주장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이다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저쪽 후원회장하고 하면 질 것 같아서 도망가겠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 사담을 많이 해서 죄송하고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지루하지 않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내용입니다. 꼭 투표하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한마디를 위해서 설명하고 다 내려박으세요. 좌파 교육감은 안 됩니다. 그겁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흥분이. 흥분되죠. 처음으로
엔돌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아예 흥분됩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고 말이죠. 근데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흥분해도 되는 거야, 우리가? 괜찮아요. 시청자분들이 계시니까. 시청자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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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꼭, 박선영 후보가 네. 당선돼서 말이죠. 교육 현장의 아주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흥분해서 하나 중요한 걸 빠뜨렸네. 네, 말씀하십시오. 이걸 빠뜨렸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걸 빠뜨렸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걸 빠뜨렸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죠? 이건 우리 조교 선생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잘 못해. 귀엽네. 네, 귀엽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탕수육 준비를.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에서 이기면은 내가 진짜 10배로. 아니 네, 선거에서 이기면은 그때 그 기쁨이 모든 걸 다 대변하는 거죠. 선거에서 이깁니다. 네, 이겨야 됩니다. 이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잠시 앉아 계셔야 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길 수 있죠. 왜 집니까? 왜냐? 지금 양자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딱 이게 3개면은요,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막 고르게 되는데 딱 2개인데 언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딱 들어오면 알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 건지는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촛불 들고 뛰어다니길 바랍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 저 북한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민족 대통일 축전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김일성 장군 노래도 부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나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실한 일을 하겠다. 성실하게 일하겠다. 이런 모습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요. 이번 교육감 선거 여러분들 신중하게 선택해서 찍으셔야 되고요. 그 신중함은 바로 박선영 찍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박선영 후보 선택 강요드리면서 이거는 선택 부탁도 아닙니다. 강요입니다. 강요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조동근 교수님 모셔서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재미는 있겠다, 그지? 재미는 있겠네.